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나루터에 나룻배로 사람들을 건네주는 가뿐이라는 처녀 뱃사공이 있었다. 떨어지는 해가 붉은 기운을 토해내며 강물 너머로 사라질 때면 가슴속 깊이 숨겨두었던 그리운 얼굴이 노를 저을 때마다 강물 위에 철퍼덕 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나룻배 타는 것을 놀이처럼 즐겨 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을 건너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었다. 예, 가뿐아. 언제까지 이리 험한 뱃일을 하려느냐.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예, 아주머니. 언젠가 좋은 인연이 나타나겠지요. 착하고 부지런한 가뿐이를 보면 주변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 혼인 이야기를 꺼내곤 했고 주선도 했으나 가뿐이가 선뜻 내켜하지 않았고 좀처럼 노를 내려놓지도 못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시게 되자 약값을 구하러 간다며 나가신 어머니가 10년이 훌쩍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기에 가뿐이는 나루터에서 그리운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루터를 떠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흐르다 보니 가뿐이의 나이 또한 세월과 함께 늘어났고 홍기도 놓친 지 한참이 되고 말았다. 인적이 끊긴 밤이 되면 답답한 마음에 홀로 노를 저어 강 건너 나루터에 앉아 강물에 비추는 달 그림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어릴 적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신이 덜 성장한 듯 싶어 스스로가 한탄스럽고 어찌 살아야 하나 고민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도 나루터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둠 속에서 부스럭 부스럭 인기척이 들리더니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보따리를 허리에 동여맨 아낙네가 다가왔다. 숨이 찬 듯 헐떡이며 간절한 눈빛으로 급히 강을 건네달라고 했다. 가뿐이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나 싶어 급히 아낙네를 태우고 힘차게 노를 저어 강을 내질렀다. 강 한가운데를 지날 즈음에 떠나온 강가에서 횃불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자 아낙네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급히 바닥에 옆으로 돌아눕는 것이었다. 가뿐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등불을 끄고 함께 바닥에 엎드렸다. 강 건너에서 횃불을 든 여러 명의 강군들이 여러 차례 사공을 불렀으나 기척이 없자 급히 다른 곳으로 향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허둥대는 사람들의 소리와 횃불도 사라진 지 한참이 되자 가뿐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주변을 살핀 뒤 아무도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바삐 노를 저어 강가에 도착하자 아낙네가 고맙다며 품삯을 건넨 후 아이를 안고 길을 나섰다. 하지만 몇 발자국 채 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풀썩하고 쓰러져 버렸다. 가뿐이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급히 여인을 부축하며 아기를 품에 안고 근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아낙네를 방에 눕히고 비로소 여인의 얼굴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행색은 지치고 헝클어져 보였으나 귀하게 지낸 사대부가의 부인으로 보였다. 다음 날 아기의 울음소리에 가뿐이가 깨자 창백하고 힘없는 모습의 아낙네 역시 깨어나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아기가 잠들자 아낙네는 가뿐에게 고맙다 말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가뿐이는 안쓰러운 생각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을 차려준 후에 나루터로 나왔다. 가뿐이는 강 건너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수시로 집으로 가 아낙네와 아기를 살폈다. 어린 아기와 함께 길을 나선 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을 듯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여운 아낙네와 아이를 보살폈다. 하지만 아낙네는 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더구나 오랜 여정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아낙네는 강을 건넌 이후로는 마음을 놓은 탓인지 아낙네의 상태는 점점 더 이중해졌다. 어렴풋이나마 아낙네가 관군에게 쫓기는 상황을 짐작한 가뿐이는 쉬 의원을 부르기에도 난처했다. 그러던 차에 아낙네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한 채 가뿐에게 눈물 섞인 마지막 말을 남겼다. 생면부지의 객을 이리 보살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아기를 부탁합니다. 보따리를 열어보시면 약간의 폐물이 있으니 살림에 보태시고 옷관자를 발목에 걸어 항상 지니게 해주셔요. 아낙네는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이렇게 몇 마디 말을 남기고 허망하게 눈을 감았다. 가뿐이는 조용히 집 뒤 동산에 장례를 치렀고 예기치 못한 이 상황에 얼떨떨할 뿐이었다. 하지만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자 일순간 난감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듯했다.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긴 인연의 실타래로 엮어진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가연 아가야, 이제는 내가 네 엄마란다. 튼튼하게 잘 크거라. 가뿐이는 그날부터 아이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다. 나룻배에 노를 저을 때는 손님으로 탄 아낙네들이 번갈아 돌보아 주었고 어떤 때는 젖동량도 하기도 해서 울며 보채는 아이의 배를 채워주기도 하였다. 가뿐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이런 업둥이를 키우면 시집갈 길이 막힐 텐데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괜찮아요, 아주머니. 이 아이는 하늘이 저에게 점주해준 복동이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탱기머리 처녀를 어찌 아이 엄마로 보겠느냐. 한동안 동네에는 가뿐이가 동네 총각과 바람나서 처녀 몸으로 애를 낳았다느니 이런저런 얘기가 돌기도 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었으나 가뿐이는 개념치 않았다. 오히려 아이가 나중에라도 자신을 생모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머리를 틀어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았다. 가뿐이는 아이를 위해서는 차라리 친모 행세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온갖 억측과 소문을 뒤로하며 아들을 키웠다. 아들을 키우는 동안 가뿐이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을 더는 떠올리지 않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더없이 행복했으며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가뿐이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주는 즐거움 속에서 세월은 흘러 어느덧 업둥이는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다. 가뿐이는 아들과 함께하는 세월 속에 흰 머리카락과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나루터를 떠날 수 없었다. 과거에는 집을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느라 나루터를 지켰지만 언제부터인가는 누군가 가뿐이의 소중한 아들을 찾아올 듯 싶어 나루터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업둥이 아들은 점점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해져 가는 어머니가 노를 젓는 것이 안쓰러웠고 노젓는 것이 힘에 부치는 듯 보여 틈만 나면 어머니 대신 노를 저었다. 가뿐이는 업둥이의 친모가 남겨준 폐물을 조금씩 나누어 팔아 아들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왔다. 아들은 어머니가 안쓰러워 늘상 돕겠다고 어머니와 노를 두고 실랑이를 했다. 얘야, 너는 이 어미가 저을 테니 너는 글 공부에 전념하거라. 어머니, 더는 힘들게 노를 저을 생각 마셔요. 튼튼한 아들 놔두고 이리 배에 타시면 남들이 불효한다고 저를 욕합니다. 어떤 이인이 착한 내 아들을 욕한다더냐. 남들이랑 신경 쓰지 말고 어여 들어가 글 공부에 힘쓰려무나. 이 어미에게는 그것이 효도이니라. 아들은 한미한 뱃사공 집안에서 자신에게 글 공부를 시키는 것이 항상 의문이 들었고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누구의 묘인지도 모르는 뒷동산에 덩그러니 비석 없는 묘를 살뜰히 보살피는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글 공부를 하기에는 뒷동산 묘 앞만한 것이 없었다. 강을 건너는 어머니를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는 데다 양지 바른 묘에 기대어 하늘을 향해 누우면 왠지 모를 아늑함이 느껴졌기에 스르르 잠들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뿐이가 전날 많은 객들을 건네주느라 피곤했던지 아들과 정십을 함께하고 깜빡 잠이 들었다. 마침 멀리서 사공을 찾는 소리가 들려 아들이 몰래 나루터로 나갔다. 손님에게 손짓을 하고 강 건너로 가니 중년의 사대부 양반이 홀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배를 기다리던 선비는 노를 젓는 뱃사공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정년을 보자 선비는 20여 년 전 함께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떠올랐다. 사헌부의 장령으로 있는 김선비는 깊게 한숨을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어허, 그 친구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딱 저 총각만한 때이겠구먼. 풍운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나를 두고 먼저 갔으니 무심한 친구 같으니. 김장령은 영모 사건에 휘말려 한동안 기양 생활을 했으나 복권되어 지금은 다시 벼슬살이를 하고 있으나 극형을 면치 못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친구를 그리워했다. 김장령은 배에 올라타 강을 건너는 중에 찬찬한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노를 저을 것 같지 않은 뱃사공 청년을 보고 궁금증이 솟아났다. 특히나 먼저 간 친구의 젊었을 적 외모와 너무나 닮아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기에 성가실 정도로 질문을 해댔다. 업둥이 아들은 성가신 양반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매번 답을 해주었다. 그러던 중 김장령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물었다. 아니, 여보게, 그 목에 건 것은 무엇인가? 예, 제 어머니께서 항시 몸에 진이라고 하셔서 끈에 깨어 걸고 다니는 옥간자입니다요, 날이.
청년이 노를 젓느라 겉으로 삐져나온 목끈에 지각형의 옷관자를 보고 김장령이 놀랐던 것이었다. 김장령은 자신의 품속에서 총각의 것과 똑같은 옷관자를 총각에게 내밀었다. 원래 한 쌍이었던 것처럼 두 개의 옷관자는 모양이며 크기며 딱 들어맞았기에 김장령뿐만 아니라 뱃사공 총각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김장령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총각에게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정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아들은 김장령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가뿐이가 얼굴을 내비치자 잔뜩 기대하는 듯했던 김장령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김장령은 가뿐이에게 아들과 관련해서 잠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묻다. 가뿐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친아들인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그때 김장령이 자신의 옷간자를 내보이자 놀란 듯한 가뿐이는 주위를 살핀 후 김장령을 속히 안으로 들였다. 부인, 이 옷간자는 동문수학하던 동무와 젊었을 때 정표로 나누어 가졌던 것이외다. 이와 똑같은 것을 어찌하여 대개 아드님이 품에 지니고 있는 것이요. 이 말을 듣자 가뿐이는 오랜 시간 기다렸던 사람이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잠시 후 처음 업둥이와 친모를 만난 그날 밤부터 얘기를 이어갔다. 김장령은 기막힌 사연을 듣고 감복하여 가뿐이에게 근절을 올리며 말했다. 부인께서 제 친구의 대를 잊게 해주셨소이다. 친구를 대신해 부인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의 아내가 관노로 끌려가기 직전 아기를 안고 자취를 감추었소이다. 10여 년 전에 영모의 누명에서 벗어나 복권되었으나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났고 유일한 혈육의 생사를 몰랐는데 이에서 훌륭한 청년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려. 가뿐이는 아들을 불러 그간의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친부의 벗인 김장령에게 절을 올리도록 했으며 뒷동산 묘에 아들과 함께 김장령을 데리고 갔다. 어머니 가뿐이는 아들에게 이 묘는 생모의 묘라고 말하며 절을 올리도록 했다. 아씨 아드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며칠 뒤에 아들은 눈물로 하직하고 김장령을 따라 친부의 가택이 있는 마을로 떠났다. 다행히 김장령이 친구의 가산을 되찾아 관리하고 있었기에 아들은 자신의 신분을 되찾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길을 떠나며 꼭 모시러 오겠다고 말하며 떠난 아들이 멀리 사라진 산자락을 가뿐이는 수시로 쳐다보았다. 에휴, 내가 주책이구먼. 도대체 내가 누굴 기다리는 게야. 아들, 아니 도련님이 제자리를 찾았으면 됐지. 이 늙은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가뿐이는 아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공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암자의 몸을 의탁하려고 가산을 모두 정리했다. 가뿐이는 그리움과 기다림이 교차했던 나루터를 떠난다 생각하니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다음 날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었으며 추억이 어려있는 나루터를 둘러보고 뒷동산 묘에 가서 하직 인사를 했다. 아씨, 이제는 제가 매일 돌아볼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 아드님께로 가셔서 편히 쉬셔요. 이리 인사를 하고 발길을 돌리는데 뒤에서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황급히 뒤돌아보니 갓과 도포를 차려입은 멋진 선비가 서 있었다. 업둥이 아들이었다. 두 모자는 반가움에 눈물 흘리며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꼭 껴안았다. 아들은 자신을 키운 어머니 가뿐이를 친부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모자는 지내는 장소가 바뀌고 생활이 윤택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끼니를 함께하고 서로를 챙겼다. 시간이 흘러 업둥이 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이 나요 자손이 번창했고 가뿐히 어머니를 잘들이 모시며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자랐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